안녕하세요. 드라마 토파 보는 명작의 맛입니다. 오늘의 드라마 한 접시, 대운을 잡아라 23화 분석입니다. 이번 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신의 주인공이 무철이 아니었다니 바로 인생 역전의 순간이 찾아왔네요. 그런데 과연 무철은 죽은 자로 남을까요? 아니면 살아 돌아올까요? 오늘도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이면의 심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죽음과 부활, 그 경계에 선 한무철. 저번 회에서 무철의 죽음으로 충격적인 마무리를 했죠. 하지만 사실 무철은 살아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없이 잠들었던 무철의 옷과 소지품을 노숙자가 가져갔고 그 노숙자가 화재로 사망한 것이었죠. 가족들과 빚쟁이들 모두 무철이 죽었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무철은 자신의 장례식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철은 노숙자 복장으로 장례식장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영정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는 무철의 모습이 참 묘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한다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무철의 내적 독백내가 죽었다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니,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여기서 무철의 심리가 정말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처음엔 놀라고 당혹스러웠지만 곧 이 상황이 빚쟁이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되면 빚도 사라지니까요. 미자의 의심스러운 반응과 금옥의 날카로운 관찰. 금옥이 미자의 반응에 의구심을 품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자가 남편의 죽음에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게 이상하다라는 금옥의 말은 단순한 수다가 아닙니다. 미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뇌피셜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미자는 이미 무철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위장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이미 마음으로도 이혼을 했을 수 있죠. 무철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보여준 냉담함과 소통, 부재로 이미 감정이 고갈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더 흥미로운 가능성은 미자가 무철이 살아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부부로 살아온 미자는 경찰이 보여준 증거만으로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을 겁니다. 화재로 훼손된 시신은 알아볼 수 없었고 증거는 지갑과 라이터뿐이었죠. 미자가 무철의 옷장을 정리하며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자 이상하네. 여행 갈 때마다 꼭 가져가던 셔츠가 그대로야. 무철이가 갑자기 사라질 때는 항상 이 셔츠를 입고 갔는데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닌 수십 년 함께 살며 체득한 남편의 습관에 대한 직감입니다. 무철이 사라질 때마다 반드시 입었던 행운의 셔츠가 그대로 옷장에 걸려있다는 건 그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였다면 맞지 않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미자는 이런 작은 디테일을 통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규태의 복잡한 심경과 건물명의 문제. 규태는 무철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고민에 휩싸입니다. 건물명의 이전 문제와 취득세 납부 문제가 그것이죠. 규태 빨리 취득세를 내고 건물을 넘겨야 해. 이 대사에는 규태의 복잡한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의 죽음에 슬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철과의 거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규태가 언급한 건물을 넘겨야 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철에게서 넘겨받은 대운빌딩을 정식으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무철의 유족인 미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이 모호함이 앞으로의 갈등을 예고합니다. 장례식장의 극적인 재회 가능성. 무철이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장면은 이 드라마의 백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정사진과 마주하는 순간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그리워하며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무철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태아가 핸드폰에 아버지 사진 한 장 없는 것이 이렇게 후회될 줄 몰랐다며 울먹이는 모습과 서우가 아빠, 어른 대접 받으려면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말한 거. 정말 미안해요라고 하는 장면은 무철의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미자의 말이 무철의 귀에 들립니다. 미자, 이제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철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으로 남아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인지.
무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태아와 아진의 관계 발전. 한편 태아와 아진의 관계도 흥미롭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태아는 코인 투자로 3천만 원을 날린 상황에서 아진에게 돈을 갚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상황은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진은 태아에게 돈 대신 다른 형태의 보상을 제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진 지금은 돈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옆에 있어 줄게요. 이런 공감과 이해의 순간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는 돈이 아닌 마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서우의 심리적 방황과 석진의 위로. 서우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태영의 배신약 혼녀가 있다는 사실으로 이중의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이런 서우에게 석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위로를 건넵니다. 석진 많이 힘들죠?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지 말해요. 이런 상황에서 서우는 석진에게 마음의 위안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태영을 쫓아다녔던 서우가 진정한 마음의 안식처를 석진에게서 찾게 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식의 딜레마 무철의 생존을 알게 된다면 대식은 복권 당첨금을 얻은 후 무철과의 약속 당첨되면 나눈다는 을 지키지 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철의 죽음 소식을 듣고 더욱 괴로워하지만 만약 무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 뇌피셜은 대식이 가장 먼저 무철의 생존을 알게 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노숙자 복장의 무철을 마주치고 그 순간의 당혹감과 기쁨 그리고 곧이어 찾아올 걱정이 복합적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대식 놀라며 무철아, 살아있었어?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곧 복권 당첨금 문제가 떠오르고 대식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할 것입니다. 인간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회차에서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고민하는 무철의 선택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상황을 이용해 빚쟁이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아니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갈까? 또한 미자가 무철의 생존을 의심하게 되는 과정과 규태의 건물명의 이전 문제, 대식의 복권 당첨금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태아아진, 서우석진의 관계 발전이 중요한 서브 플롯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철이 죽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때와 살아 돌아갔을 때 각각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입니다. 돈, 가족, 의리의 가치가 어떻게 재평가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그것이 가져오는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찾는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철이 어떤 선택을 하길 바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들려주세요. 다음 회차도 함께 분석해봅시다. 이번 회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작의 맛이었습니다.